이천에서 방구할 땐 이방사. 오늘의 주제는 개발행위죠. 자, 개발행위의 정의는 정의는 일단 목소리를 좀 크게 개발행위에서 가장 많이 적용받는 건 국토법. 국토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공법에 나와요. 개발행위는 여기 보시면 건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그러니까 건물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고 공작물이란 건 옹벽이라든지 더 세울 수 있는 건물들을 옹벽 같은 거 세우는 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일반 논 같은 거를 이제 대지로 바꾸거나 공장 용지로 바꾸거나 그리고 토석에 채취라는 건 땅에 있는 이제 흙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돌장사 하는 사람들이 돌 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사면 사람들이 산을 개발해야지만 돈을 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산에 있는 흙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무를 팔아서 돈을 버는 그렇죠. 사람도 있고, 그렇죠. 산에다가 인삼을 심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흙보다 돌을 캐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치가 다르다는 거지, 산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토법으로 개발행위를 규제를 하는데, 그거를 개발 행위에 대한 거를 법으로 규제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는 내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금 여기 되게 길 많이 써 있는데 써 있는데 이건 좀 읽어보시고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토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허가를 받는 건데 예전에 무분별하게 받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고 이제 도시계획에서 이제 지저분하게 되니까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생긴 게 개발행위 허가제도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개발행위 법이 강화돼 있지 않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거 있어. 외국 같은 데 보면은 100평의 땅을 건물을 100평을 줘도 되는 거야. 맞아. 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네. 근데 과거에. 이제는 안 그렇잖아. 우리 그렇죠. 20%만 줘도 되는 게 있고 40%만 줘도 되는 게 있고 60%만 줘도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살 때 이게 건축을 20%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죠. 40% 할 수 있는 건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 100평을 샀는데 20평을 건물을 짓는 거야. 건폐율 제한이죠. 바닥을 한 층을. 근데 어떤 땅은 20평, 어떤 땅은 40평, 어떤 땅은 60평.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땅이 더 비싸겠어요? 당연히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게 비싸죠. 그치. 그러니까 100평을 샀는데 60평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비싸죠. 더 비싼 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 업종이나 건물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틀려지는 그치. 이거를 샀는데 집만 지을 수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농사밖에 못 져. 그렇죠. 아니면 이거 산이라서 개발을 아예 못해. 음. 그냥 등산만 다녀야 돼. 그렇죠. 아니면 묘밖에 못 써. 맞아. 아니면 공장을 지을 수 있어.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다르. 그러니까 제일 비싼 땅은 대체적으로 공장 허가가 나는 땅. 그렇죠. 그리고 그쵸? 그 다음엔 이제 뭐 주택만 짓는 것보다는 상가나 상가를 지을 수 네. 있는 땅. 아니면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그치, 땅. 그치. 제일 싼 땅이 무슨 땅? 그냥 농사 짓는 농사만 짓는 땅. 근데 농사 짓는 땅보다 더싼 땅. 땅은 건 맹지. 맹지. 아니면 묘자리밖에 묘자리. 못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산에서는 경사도가 높으면 더 개발이 개발이 안 되죠. 힘들고 그리고 세금도 많아지고 근데 사람들이 이러잖아. 높은 산에 올라서 오 경치 너무 좋아. 여기에 여기 집집에- 딱 집 지면 딱 좋을 것 같아. 예, 집 못 짓습니다. 네네. 예, 경치가 너무 좋은 곳은 좀 의심을 해야 된다. 네네. 예, 망할 수 있다.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니다. 긴 말대로 경치만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부동산 초창기 때 30살 때였어. 네. 사장님이 술을 마시면서 한숨을 하도 쉬는 거야. 부동산 사장님께서 사장님 왜 그래요? 그때 자기가 태안에 놀러 갔다가 바닷가가 보이고 보인다. 절경이 때 절벽이 보이고 너무 멋있어서 평당 50만 원을 주고 300평을 샀대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근데 거기가 태안 뭐 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맞아 바닷가나 물이 있는 데는 무슨 그런 환경 제한이 특구로 있어요. 지정해가지고 나라에서 개발을 못하게 묶어놓은 거야. 맞아. 10년 동안. 이 가까이 있는 여주만마트도 상수보호구역이라서 거주가 6개월 해야지만 건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10년 전에 샀는데 10년 지금- 전에 1억 5천이 너무 크잖아. 그렇죠. 아 내가 10년 전에 1억 5천 갖고 땅을 샀으면 지금 5억이라고. 5억이면 왜 더 됐어 지금? 그래서 그 사장님이 하신 말이 수영아 경치가 너무 좋은 땅은 네 땅이 아니야. 그건 나라 땅이야. 아 그렇죠. 임금님 땅이고 너무 위치가 좋은 땅은 네 땅이 아니야. 부자 땅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져. 그러니까 뭔가 모자란 땅을 사라. 음. 모자란 땅을 사서 개발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내용 전반적인 게 그냥 과거에는 무분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되다 보니 2000년도에 요 이제 허가 제도를 이제 발행을 한 거고 2002년도에는 또 다시 통합법인 국토계획이 위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앞에 있던 내용들이 이제 디테일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끼니 요정님이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 토지 보상가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전답은 50만 원 중간 나왔는데 이면은 떡값 났. 왜 그러냐면 보상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보상은 뭐냐면 공시지가나 감정가를 그쵸. 하는데 전답은 이게 생산을 할 수 있잖아. 뭐 쌀을 아무 생산할 수가 생산하든 있잖아. 뭘 하든 하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아. 근데 이면은 아무것도 생산 능력이 그쵸. 없잖아. 근데 그 임야에 만약에 거기에 이제 과실수나 이런 게 많이 심어져 있으면 가수는 틀려져. 다르지. 그럼 얘기가 틀려져. 그렇지. 근데 생산 능력이 없는 임야이기 때문에 공시가가 낮다. 예를 들어서 농지가 공시가가 20만 원이면 같은 지역에 있는 임야는 4만 원이에요. 4만 원이죠. 그러니까 보상가도 당연히 더 낫다. 4분의 1이지. 4분의 1. 그러니까 그쵸. 똥값이라고 하는 거지. 꼭 대통령 잘못은 아니다. 뭐 그렇죠. 뭐 대통령이 알고 땅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 그렇죠. 뭐 임금이 알고서 그렇게 나라를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논리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그래서 내가 재산을 보유하는 거는 임야가 제일 좋지는 않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농지를 보유하는 게 네, 훨씬 더 더 낫다. 이득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 가면 임야보다 농지가 대체적으로 비싸다. 그렇죠. 라고 그리고 보시면 이천이 이제 시골이라 생각해서 전답은 뭐 20만 원이면 사요 그러는데 못 사요. 못 사죠. 네. 네. 절대 농지도 네. 못 사요. 그리고 농지라고 해서 다 같은 농지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농지여도 20%짜리가 있고 이천에만 해도 20%짜리가 있고 40%짜리도 있고 맞아요. 60%짜리도 있고 최대 80%짜리도 있어. 이천에 80%짜리가 어디예요? 이천에 80%짜리 농지들은 이제 풀린 지역들. 저기잖아요. 롯데캐슬 옆에.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80%. 아, 80%. 아, 그러니까 롯데캐슬 옆에가 다 녹색 농지인데 맞아. 개발행위 허가상으로는 거기가 상업 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도에서 봤을 때 빨간 땅. 네. 그래서 농사 짓는 땅인데 평당 2,500만 원이야.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어. 것들이. 그러니까 평당 2,500만 원짜리 땅에서 쌀농사 짓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 쌀농사 지면서 뭐 들어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천 사람들이 그거야. 벤츠 끌고 벤츠 어. 벤츠 트렁크 띵 누르면 자동으로 딱 열리는 산 거기서 나와요. 삽건해가지고 말바지 너네다가 이거 주황색 말바지 신으시고 이렇게. 저 봤어요 실제로 많이 봤어요. 응. 아우디에서도 꺼내고 네. 벤츠에서도 꺼내고. 네. 처음에 벤츠를 끌고 농주로 오는 걸. 네. 왜 여기로 진짜 좀 차는데 네. 내리더니 트렁크를 딱 열더니 주황색 그 장화를 이렇게 신더니 삽을 딱 끄네. 근데 이게 딱 들쳐매시더니 그러니까 노래도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땅 보상 문제로 농부들이 데모를 한다. 아, 저 사람들은 왜 20만 원짜리 농지에다가 데모를 해? 그게 아니에요. 평당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는 농지기 아, 때문에 데모를 한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농사만 짓기 위해서 그 데모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상 아니 평당 5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보상 나가가지고 100만 원밖에 안 100만 원. 준대. 미치지 열받지. 놀지. 그런 것들을 권장하는 게 개발행위다. 아 그리고 끼니 요정님 질문이 전답이 50만 원 중반이면 비싼 건가 싼 건가요? 근데 이게 지역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전답이 50만 원 중반이면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닌 거고 그냥 딱 주택지가 들어올 수 있는 시세예요. 그렇죠. 네. 뭐 일반적으로 전원주택들을 들어가고 싶을 때 절대 농지가 아닐 때 저 정도 가격이면 주택을 짓고도 내가 들어가 살기 좋은 가격이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어떤 50만 원이면 누가 사냐? 선투자자가 사는 가격이 아니고 실적으로 전답은 50만 원인데 내가 선뜻 사겠다라고 하면은 개발행위 업자죠. 업자들.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가 50에 사서 5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요. 평당 5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그러면 원가가 100만 원이잖아요. 투자해서 공사해가지고 1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개발행위예요. 그래서 이 방사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거죠. 네, 많이 도와드리고 네.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맞아요. 아파트 들어온 데잖아요. 맞아요. 그쵸? 예, 맞아요. 그런 시세예요. 음. 예. 실제로 개발이 불가능한 전답은 20만 원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사밖에 못 짓는 땅이다. 그럼 보통 전국 어디서나 20만 원 미만이고 아 요거는 하우스를 칠 수 있다. 하우스 농사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30만 원 미만. 요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50만 원. 50만 원. 아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올 만한 위치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세가 형성이 된다. 근데 그게 다 개발행위 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수지 타산을 맞추는 가격이에요. 용도 지역 중에서 주거 지역이나 상업지, 녹지 중에서 자연 녹지 지역하고 생산 녹지 지역에 있는 경우는 면적이 10,000제곱미터. 그러면 이제 3,000평이 좀 넘는 거죠. 그렇죠.
그 미만이어야 되는 거고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러면 요것도 10,000평 조금 안 되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지역별로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행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면적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다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땅이 또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개발행위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면적 제한이 항상 있다라는 거. 그래서 면적이 3,000평이 넘어가는 것과 그렇죠. 3,000평이 안 안 되는 넘어가는 거는 개발행위 차이가 크다. 그리고 10,000평이 넘어가는 것과 10,000평이 안 넘어가는 거는 그렇죠. 개발행위가 차이가 크다.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비슷하다. 그렇죠. 여기 1,500평 네.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3,000평이나 4,000평이나 5,000평이나 개발행위는 똑같다. 네. 근데 2,900평이랑 4,000평은 4,000평은 개발행위가 완전 다르다는 거죠. 조건이 더 까다롭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 5,000평이다. 그러면은 2,500평, 2,500평 안 넘어가. 나눠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네. 들어가면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개발 부담금도 나오고 네. 허가 기간도 길어져요. 네. 그럼 3,000평이다. 그럼 어떻게 개발하실 거예요? 1,500평, 1,500평. 아니죠. 3,000평이면 2,900평만 개발하는 거죠. 아, 그렇죠. 100평은 어떻게 한다? 나중에- 버렸다가 나중에 나중에 뒤에 한다. 붙여도. 네, 2,900평 개발이 끝난 다음에 그렇죠. 개발행위는 뭐냐면 나눠서 하면 나눠서 할수록 힘들어져요. 기간도 길어지고. 그렇죠. 사업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보통 개발행위 할 때 빚을 내게 되잖아요. 그럼 땅을 사거나 예. 땅을 살 때 뭐 대출을 예. 받고 나면 이자가 그만큼 더 그러면 나가요. 은행에다 돈 주다 끝나니까 보통 개발행위는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제일 좋은 건 이제 작게 나와서 6개월 안에 끝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 나 어차피 단독주택 한 채 지을 건데 뭐 석 음. 달이면 이사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절대 왜냐면 안 땅 사고 집 짓는데 4개월이면 되겠지. 그러면 3, 4개월을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허가 기간이 있어서 네. 그 허가 기간들을 생각을 안 하시죠. 네. 내가 50평짜리 집을 짓나 400평짜리 그렇죠. 빌딩을 짓나 공사 기간은 똑같다. 똑같다. 이상하게. 길어봐야 한 달 안. 아니 50평짜리도 4개월, 400평짜리도 4개월, 200평짜리도 4개월. 그쵸. 예, 공사 기간은 무조건 4개월. 그리고 인허가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조건 보통 8개월에서 1년은 그냥 기간으로 잡아야 받은- 된다. 입주까지 그 네. 정도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네. 정신건강에 그래서 있다. 개발행 기간은 1년을 잡는데 1년이 넘어갈 것 같은 사업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니면 할 것 같으면 진짜 시행사나 자금력 있는 뭐 이런 투자자들이 있어서 큰 공장단지나 아니면 그쵸. 뭐 물류단지를 했을 때 그렇죠. 물류단지 15개월 걸려요. 인허가만.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만 평이 넘는 것들은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3,000평이 넘는 것들은 6개월 안에 100% 못 끝낸다. 맞죠. 3,000평당 1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도 실제로 6,000평을 나눠서 분할하고 있지만 2년 지금, 넘게 걸렸지.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긴 네, 한데 엄청 오래 걸려요. 진짜. 그러니까 3,000평이 넘어가면 무조건 2년 넘어간다. 그리고 법들이 많아서 3,000평 미만으로 개발을 해도 3,000평 개발하고 그 옆에 거를 연속으로 개발하면 연접으로 와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세금도 늘어나고 네. 기간도 길어지고. 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 뭐 3,000평 이상 개발하실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그렇죠. 또 이 강의가 어차피 공개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하고 있거나 네. 땅을 소유하고 싶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먼저 개발행위 검토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개발행위를 알아보고 토지 매입을 하셔야 돼요. 다 덜컥 그냥 토지 매입부터 하시면 네. 개발행위에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법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특히 임야나 농지는 네. 인원이 많아요 맞아요. 주변에서. 주변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그 옆에 개발하고 있으면 네. 뭐 내 농지에 뭐 흙 들어왔다 그러고. 그래서 법으로는 되는 건데 그렇죠. 민원 때문에 안 되거나 협의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네. 많죠. 실제로 제가 1,700평을 다가구 단지를 개발할 때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맞아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통이 나 때문에 불편해졌다. 그리고 뭐 도로를 확보해라. 먼지가 나네. 예, 뭐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제가 한 1억 정도를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사출됐죠 가가지고. 예, 1억 정도 지출했는데 뭐였냐면 도로를 제가 1m씩을 더 확보해줬죠. 그렇죠. 앞쪽이 넓어졌죠. 예, 내 땅도 아닌데 내가 국어를 공사를 국어 해가지고 예, 한 1억을 더 들여가지고 실제로 그 단지가 들어갈 때 차 한 대밖에 안 되는 게 지금 네. 2대가 교행하고. 그래서 제가 도시가스도 설치해주고 그렇죠. 도시가스 끌고. 그래서 제가 마을 발전에 이바지를 했죠. 그렇죠. 예, 개발행위가 그토록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그렇죠. 좋아요. 토목설계 저희도 뭐 아는 건 저희가 도와드리겠지만 저희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토목사무실에 알아서 알아봐드리고 연락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이런 개발행위 정보는 예전에는 전문가 아니면은 이거를 필요로 하질 않았어. 특히 부동산에서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많이. 나는 개발업자거나 아니면 건축업자거나
그쵸? 그쵸. 부동산 업자거나 이런 업자분들만 이런 강의를 돈 내고 듣거나 아니면 그쵸. 업자분들만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에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제가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개인들도 많고 네. 특히 2019년도 3월에 하셨던 강의 네, 그거 지금 조회수도 17,000, 18,000. 네, 그 조회수가 계속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그때 협력업체들이랑도 같이 찍었잖아요. 네, 그 협력업체랑 찍었던 그 영상이 네. 지금 엄청 높고 근데 그때도 길게 자세히는 못 해드렸어요. 그냥 간략적으로 해드렸는데도 그거에 불구하고 그만큼의 조회수. 그래서 협력업체들이 전화가 많이 온대요 그것 때문에. 다행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쵸. 전원택을 입찰하는 찾아갈 수도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그 어떤 토지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눈탱이 맞는 사람도 많은 거지. 많죠. 그러니까 그치. 속아서 막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통사무실 가서 가끔 있다 보면 네. 다른 데서 진짜 눈탱이 맞고 와가지고 다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주의 사항 같은 거 알려드리려고 아, 저희가 또 강의를 또 음. 하게 됐습니다. 허가 절차는 앞에서도 얘기는 했지만 이제 배치도나 공사 계획 이제 계획 도서나 설계 도서 이제 건축물 용도나 규모를 기재한 서류를 가지고 이제 시 군구 그 이제 관련 과로 가셔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보시면 여기는 저희 구청장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어려워요. 이거 네. 쉽게 설명하자면 뭐냐면 내가 땅을 샀어. 음. 마음에 드는 땅이 생겼어. 아직 사기 전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모나에 땅이 네, 있지. 농지일 수도 있고 이렇게 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꺼져 있는 논일 수도 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중개업자 말만 듣고 사면 안 되고 그렇죠. 정확하게 토목 설계 회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짓고 싶습니다. 나는 여기다 공장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가능하다! 라고 하면 필요 서류가 뭡니까? 거기서 이제 안내를 해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매도인 측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데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하면 그렇죠. 그거를 사전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시청에 미리, 가서. 네. 질의를 먼저 할 수도 그쵸. 있고. 여기가 진짜 허가 납니까? 라고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던가 네. 그 아니면- 후에 계약을 해야 되는 그쵸. 거고. 그 다음에 설계를 그려서 허가 접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토목 설계 업체가 여기다 전원주택을 짓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내 땅이 네모라면 내가 전원주택을 여기다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당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요렇게 내 배치를 계획을 잡아줘요. 시에다가 접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발행위허가 신청. 신청이에요. 그래서 보통 15일에서 30일 정도 걸려요. 일반 전답은 뭐 15일 정도 걸리고 네.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60일 이상 정도 네, 걸릴 네. 수도 있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건축 허가까지밖에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여기를 건너뛰고 그냥 바로 건축 사무실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개발행위라는 건 뭐냐면 개발이 가능한 땅인데 육안으로는 개발이 가능한 땅인데 실질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첫 번째는 도로가 없는 땅. 그렇죠. 맹지라고도 하죠. 네, 도로가 없는 땅은 육안으로는 도로가 있는데 지적 공부상 땅이 도로, 이렇게 네. 있어. 근데 실제로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지적도를 떼어봤더니 여기 도로가 아닌 거예요. 전답으로 돼 있고. 맞아. 그냥 개인 땅이거나 네. 여기가 전답, 전이나 임야, 답, 임야. 뭐 국어 맞아요. 그런 걸 근데 응. 국어는 그나마 전명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응. 근데 이 세 가지가 남의 이름으로 돼 있을 땐 응. 이건 맹지예요. 근데 주택 허가가 나는 맹지도 있기 때문에 꼭 토목 설계사를 통해서 네. 시청에 질의를 해야 된다. 그쵸. 해당 관청에 질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먼저 알아보고 싶으면 토지이용 계획 이용원을 들어가시면 요 땅에 대한 지번을 치시면 요 붙은 땅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뭐 자세히 보기 아니면 뭐 작은 글씨 크게 보기를 눌러보시면 도로인지 국어인지 전인지 확인이 돼요. 그쵸.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냐면 우수가 땅도 있고 도로도 도로도 있어.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뭐죠? 우수 뺄 데가 없다. 물이 나갈 데가 없어. 네, 물이. 물이 나갈 데가 국어가 없는 국어가. 국어가 없으면 국어는 일반적으로 자연 국어가 있고 응. 만들어 놓은 국어가 있는데 국어는 물을 흘리는 데예요. 물을 흘릴 데가 없어. 내 땅에서. 네. 그것도 맹지다. 그렇죠. 걔는 맹지 아닌 맹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거의 이것도 없는데 있다. 네. 근데 이런 맹지를 사면 100% 손해 본다는 거죠. 진짜로 국어가 만약에 이게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 이 건너에 있으면 네. 도로 점용이라도 받아서 뺄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도 국어가 없으면 네. 그냥 맹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임야인 경우 도로가 있는데 국어도 있는데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경사도. 경사도. 요런 경사는 아니 토목공사 하면 되지요라고 해. 음. 근데 토목공사 허가를 안 내줘요. 그쵸. 산을 까지 말라고 해. 그리고 또 하나 또 경우 있어. 보호수가 심어져 있어. 보호수. 맞아요. 나무가 너무 좋은 게 심어져 있어. 소나무가 너무 좋은 거야. 맞아. 소나무 막 우린이야. 너무 좋아. 그러면 나무를 훼손하지 말라고. 맞아요. 이런 나무들이 많은 데는 이제 국유지로 묶여 있는 거 많잖아요. 근린공원은. 네. 또 있어요. 개발이 안 될 때가. 뭐냐면 문화재 보호. 문화재 보호구역. 아주 더럽죠. 요즘은 그리고 땅을 계획관리나 이런 땅을 샀을 땐 네. 문화재 조서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파서 문화재 나오면 그 땅 네. 사도 이제 말짱 꽝 그렇죠. 나는 거예요. 문화재 때문에 네. 개발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 주택에서는 거의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네. 이제 택지 개발이나 할 때 그런 쪽으로 했을 때는 좀 네.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면 토지 이용 계획을 꼭 봐야 된다. 토지 이용 계획을.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반인이 알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건 뭐냐면 토목 설계사에 의뢰를 하는 거다. 요거는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거나 개발업자나 이런 분들이 주로 확인하는 거고 일반인은 몰라요. 그래서 맨날 당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왜 샀지? 막 이런. 안수현 실장님께서 국어가 뭐냐 그죠? 그거요. 이제 부동산을 네. 하시는 분도 네. 이제 한지 얼마 안 되신 네. 분들은 국어를 잘 몰라요. 하천은 아는데 국어는 모르죠. 그렇죠. 또랑은 아는데 국어가 뭔지 모르죠. 또랑이에요, 또랑. 물이 나가는 길. 그걸 국어라 그래요. 수로라고도 해요. 네. 옛날엔. 근데 국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지적상 그 표현이 국어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토지연계획 보면 구로 써 있죠. 그치. 기준 같은 경우는 구청장에서 이제 허가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걸 이제 넘겨준다는 거죠. 접수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서류들을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을 가가지고 이제 거기 그 과가 있어요. 개발행과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거죠. 이제 실제로 결제 라인이 있는데 실제로 실무자들이 있죠. 그렇죠. 네, 실무자들이 이제 밑에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설계사무소랑 서류를 네. 갖고서 검토를 해서 이제 15일 내에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장 방문을 하게끔 돼. 그 우리는 이제 설계사는 설계사, 우리는 민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축주야, 내가 개발행위 사업주야, 그럼 나는 민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으로 이제 시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업체에 맡겨서 얘기가 잘 안 되면 이제 민원인이 가서 그렇죠. 사정을 하게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겪은 사례예요. 제가 이렇게 2,000평을 개발하게 됐어요. 우연히 평당 50만 원에 구매를 한 거예요. 제가 도봉리에 살 때였어요. 근데 땅을 보러 갔는데 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평당 100만 원 정도 시세가 가는데 50만 원이 나온 거야. 2,000평이. 엄청 싸게. 근데 나는 2,000평을 살 능력이 안 되잖아. 근데 주인은 돈은 급하고. 그래서 먼저 사장님 제가 여기 200평을 먼저 살게요. 1억 갖고. 이거 제가 겪은 사례예요. 그리고 여기 하천 부지에도 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건 도로가 아니에요. 농로죠? 하천 부지 뭐 보수도로예요. 예. 근데 육안으로는 도로가 보이죠. 그래서 농지과랑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천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농지과만 협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거는 농지야. 농지과를 합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천과랑도 합의해야 돼. 왜 이 도로는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부서가 다르다. 근데 이게 만약 임하였으면 산림과. 산림과로 가요. 예, 그래서 어떤 데는 세 개과가 다 검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복잡할 때는 3개가 이상도 들어갈 경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하천부지 옆에 또 국어도 있었어요. 이렇게 자연 국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협의를 보러 들어갔는데 사전 협의 때는 해주겠다는 거야. 집을 지어도 된대. 무조건. 그래서 그 땅을 샀어. 네. 그 등기를 쳤어. 그래서 주택 허가를 이렇게 나 여기 건물 여기다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라고 허가를 받으려 했더니 안 해주는 거야. 여기랑 협의 봐라. 하천가랑 협의 벌이는 거야. 그쵸. 근데 하천가에서 이러는 거야. 여기 자주 홍수가 난대. 물이 자주 범람한대. 그래가지고 위험해서 안 되겠대. 그쵸. 어. 하천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이 도로를 이용하겠다 했더니 이 도로를 이용하지 말래. 여기는 하천 보수도로니까. 네가 도로를 다시 따래.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도로를 현재 이용하고 있으면 안 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미리 알고 그냥 공사 허가 넣기 전에 한 달 전에 여기 이렇게 진출입로를 만들어 놨으면 되는 거야. 까가지고. 아예. 흙을 높여서. 그쵸. 근데 난 그걸 몰랐던 거지. 그게 이제 꿀팁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농로길에 더 낮거나 더 높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진출입로를 허가 넣기 전에 어떻게 하라? 미리 내놔라. 그래서 근데 그 미리 도로 내는 거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쵸. 공구리를 쳐놔라. 왜냐면 농사 짓는 도로니까.
아 농지였으니까. 그러니까 농업용 도로로 미리 내놔라. 그런 다음에 건축 허가를 들어가라. 아그 네. 팁이네요 진짜. 그쵸? 그럼 어차피 난 여기가 농지니까. 그쵸? 그럼 난 농사를 불필요하게 지어서 도로를 낼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도로랑 가까운 첫 땅부터 개발을 해라. 저는 끝 땅을 개발하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니 왜 굳이 저 끝에 땅을 개발하냐는 거야. 그래서 첫 땅은 더 비싸다 그랬어. 그래서 울었어요. 팀장님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럼 전력을 물어주시든가요. 사전심의에선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여곡절 끝에 허가가 나서 여기 지금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죠. 그래서 가보면 네. 보수도로가 이렇게 있고 네. 요 밑에 네. 또 도로가 또 있다. 우리 박종현 과장님이 그 옆에서 사시고. 그쵸. 여기가 부모님 집, 그 옆에가 우리 집.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게 개발행위다. 이방사